석유의 현자 자키 야만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2000년 6월달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서 끝났냐? 아니지 않느냐? 석기 시대는 돌이 없어서 끝난 게 아니라 청동기 되면서 끝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석유가 있어도 석유 시대는 끝난다. 2030년이면 석유를 살 나라가 없어서 석유를 한 방울도 못 판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게 지도층과 민간인들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지도층들은 차가운 머리로 생각을 하고 일반 국민들은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 중에서 하마스를 잘했다, 하마스가 좋다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은 없어요. 특별히 그 왕정 국가들은 더 그렇습니다. 하마스는 기본적으로 왕정을 타파의 대상으로 보거든요. 그들은 이 공화정주의자들이고 무슬림 형제다. 그래서 아마도 하마스에 대해서 가장 동정적인 나라가 있다면은 그 튀르키예, 그리고 알제리, 카타르 정도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하마스에 대해서 전혀 좋게 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하마스 나쁘다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마스를 테러 조직이나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하마스가 유일하게 굳굳하게 정의롭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싸우는 유일한 전사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과 지도자의 감정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어요. 층이 커요. 그래서 중동 국가들은 하마스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잘못했다는 말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는 있는데 동시에 이스라엘이 너무 좀 심하게 때린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초점은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때리는 거에 가 있지 않고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때린다고 하면서 그 부차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민간인들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멈춰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집트의 시시 대통령에게, 야, 우리가 후티 반군을 정리를 해서 그러면 이제 수에즈 운하 통과가 잘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좀 우리 미군 관계된 모든 배들로부터는 통관료를 받지 말아라. 근데 통관료 많이 받는데, 그랬었을 때 시시 대통령이 한 말 중에 하나가, 아니 그거는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만 되면 걔네들은 더 이상 공격 안 하니까 문제가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휴전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휴전이 되길 바라고 있고, 그렇지 않고 계속 전쟁이 이어질 경우에는 사실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도 안 좋습니다. 네, 전쟁을 지금 벌써 2년이 다 돼가거든요. 올 지금 10월 7일이면 2년이 되는데,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휴전을 원하지만 이스라엘은 사실 국민들도 휴전을 원하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다른 계산을 하고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어서 정치적으로도, 그래서 아직까지 휴전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중동 국가들은 휴전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석유는 고갈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석유는 사실은 탐사 능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석유의 그 매장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저희 아랍 선생님이, 야, 앞으로 석유 쓰려면은 이제 뭐 100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랍 국가들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그때 1990년대 제가 우리 아랍 선생님한테 들었을 때의 석유 매장량과 지금이 더 많아졌어요. 그냥 탐사 능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석유 고갈이 문제가 아니라 석유가 있는데도 석유를 쓰지 않는 세상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2000년 6월 달에 석유의 현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석유의 현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랫동안 석유 정책을 주물러 왔던 자키 야만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작곡하셨는데, 이분이 2000년 6월 달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서 끝났냐? 아니지 않느냐? 석기 시대는 돌이 없어서 끝난 게 아니라 청동기 되면서 끝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석유가 있어도 석유 시대는 끝난다. 2030년이면 석유를 살 나라가 없어서 석유를 한 방울도 못 판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산업 구조의 변화를 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2000년만 해도 많은 나라들이, 산유국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셰일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석유 시장이 정신없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등장하면서 산유국들이 공포를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전 세계 모든 많은 나라들이 2030년, 2050년을 탄소 중립해서 화석 연료를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석유가스 연료를 쓰지 않겠다. 그 쓰지 않는 세상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이 아랍 국가들, 특히 산유 국가들, 중동의 산유 국가들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동의 산유 국가들은, 그러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가 만약에 교통 수단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 약 30% 정도가 날아갑니다. 화석연료를 생산해서 그동안 먹고 살던 나라는, 그러니까 다른 산업이 있다면은 걱정은 안 할 거예요. 그래? 석유 수요가 떨어지네? 100%에서 70으로 떨어졌네? 60까지도 떨어지겠네?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돈 못 번 거는 다른 산업으로 돈 벌면 되겠지. 이렇게 할 텐데 문제는 산유국가들이 다른 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 지역에서 나오는 산업 다각화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석유 외에 다른 걸로 돈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산업을 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뭐 산업하면은 공장 세우고 다 이런 것도 되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축구 선수 호나우도를 데려왔잖아요. 호나우도를 데려와서 프로축구에서 지금 뛰게 하잖아요. 근데 왜 그랬겠습니까? 호나우도가 들어오면서 전 세계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축구한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 호나우도가 가져온 축구 시장의 흥행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호나우도 한 명을 데려오면서 새로운 산업 분야를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석유 아니어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사우디가 제일 데리고 싶은 한국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건 손흥민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축구 산업 발전하고 그러면 축구 산업과 부수되는 산업들이 발전하겠죠. 예, 그리고 관광 산업도 발전하겠죠. 한국 사람들은 이제 손흥민 축구 보러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한 푼이라도 쓸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산업 다각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그동안에는 에너지 중심의 산업이었는데 그걸 벗어나자. 왜냐하면 전 세계가 자꾸만 우리가 만드는 에너지를 덜 쓴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중동 지역에 비상이 걸린 거죠. 사실은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게 거창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함마드 빈 살만 당시 왕세자가 생각했던 큰 그림이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강박관념이 있어요. 어떤 강박관념이냐면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가야 되는데 많은 나라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두바이 같이 만들겠습니까? 근데 사실 두바이하고 똑같이 뺏기는 건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함마드 빈 살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두바이 뺏기는 거 쉽다. 우리가 근데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두바이가 보여주지 못한 뭔가를 보여주겠다. 사실 이게 강박관념인데 그래서 무함마드 빈 살만이 자기 생각이 있었겠죠. 그 자기 생각을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이제 컨설턴트의 맥켄지 그룹에 얘기하죠. 맥켄지는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왕세자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게 이제 네온 프로젝트거든요. 네온 프로젝트인데 사실은 이게 네온 프로젝트가 비현실적이죠.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게 실현성을 두고 한 게 아니라 일단 그림을 크게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놀랬고 그다음 관심을 끌어내는 성공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높이 500m짜리의 그 건물을 170km를 연속으로 쌓는다? 그건 저같이 건축 못하는 애들도 안 된다는 거 알 거잖아요. 그게 롯데월드 높이인데 롯데월드 타워 높이를 170km 서울에서 대전까지? 오우.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이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일부러 안 했습니다. 왜냐면 뭐 여러 가지로 국가적으로도 우리 기업에도 혹시 손해가 될까봐 잘 되길 바란다고만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비현실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비현실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맥켄지가 그거를 그냥 원하는 대로 그린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되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사비가 너무 들어요. 공사비가 드는데 그냥 공사비가 들더라도 그 재원이 있으면 할 수 있겠죠. 예, 재원이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석유값이 그러려면은 배럴당 100달러는 넘어야 돼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보통 재정 균형을 맞추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중에서 파는 유가 말고요. 재정 균형 유가, 즉 재정적으로 적자가 되지 않으려면 보통 사우디아라비아 상황에서 보면 석유 1배럴당 한 95달러는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석유 1배럴당 95달러가 턱없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뭐 지금 65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어렵죠. 당연히 그 원한대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계속 축소를 해가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축소를 하고 있고 상당히 크게 축소를 하고 있고 줄여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죠.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엑스포 유치했죠. 그리고 월드컵도 유치하죠. 그다음에 가장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게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일단은 축소해서라도 가장 기본적인 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산업 다각화의 작업은 계속하겠습니다만은 네옴과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는 상당 부분 축소되거나 폐지된 상태에서 개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로서는.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은 사실 지도층에서는요, 이미 뭐 수교를 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친하게 지내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희망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손을 잡는 겁니다. 미국의 가장 큰 희망도 그렇고요. 트럼프 일기 때는 바레인과 아랍에미레이트가 백악관에서 이스라엘과 손잡는 퍼포먼스를 했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아브라함 협정을 했는데 그게 아브라함 협정의 1기라면 아브라함 협정 제2기는 가장 큰 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손잡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 손잡는 건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전 세계 이슬람교의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를 관장하는 나라. 예.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손을 잡으면 그 상당히 많은 무슬림 국가들과 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만 인정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싶어도 못하는 게 뭐냐면 가장 큰 거는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도층에서는 머리를 차갑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손 잡는 게 우리 국가적인 이득이나 이런 게 더 맞다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 국민들이에요.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손을 잡는다는 얘기는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계속 팔레스타인 문제가 선 해결이 된 다음에 그러면 되면은 이제 잡겠다라는 거죠. 근데 팔레스타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국가를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두 국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해결이 돼야지만이 사실은 그렇게 해결이 돼야지만이 사우디도 국민들에게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 손을 잡으려면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먼저 가자 지역이 휴전이 돼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실체가 등장하고 그게 확실시 돼야지만이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손을 잡을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어려워요. 말도 못 꺼냅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계속 그 얘기 해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손잡는 전제 조건은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이다. 현재 네타냐후 총리 정부에서는 없습니다. 현재 네타냐후 총리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밀어내고 아예 안전하게 이스라엘이 전체를 다 갖고 싶어하는 게 네타냐후 정부에 있는 극우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 쫓아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국가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네타냐후 정부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미중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좁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중동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시장이죠. 어떤 시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장도 다 가고 싶지만 유럽은 일단은 뭐 경쟁 시장이고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규모가 되지 않고 현재로서는 중동이 가장 좋은 시장이긴 한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는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때로는 선택을 강요당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행히도 우리가 이제 이들 나라와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서 이쪽 이슈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영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우리는 보편적인 인권이라든지 보편적인 가치를 앞세우는 외교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에게 큰 시장은 이 중동의 아랍 시장들이거든요. 아랍과 그다음에 이란 무슬림 시장이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섣불리 나서서 뭐 이게 옳리 그르니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는 하는데 2024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공동声명을 내놨거든요. 그때 사우디아라비아의 팔레스타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해결책을 지지하고 지원하면서 우리가 지지하고 지원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롭고 항구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동참한다라는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그런 입장들을 계속 견지하면서 중동 시장에서 우리 기회를 계속 살려가야겠죠. 여기에서 누구 편을 들고 정치적으로 뭐 하마스가 나쁘지만 하마스를 뭐 정부 차원에서 뭐 나빠요 하면서까지 아랍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분명히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비난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좋은 건 아닙니다. 솔직한 말로. 그거를 뭐 아랍 국가들은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아랍 국가들도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다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아랍의 민심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쪽 지역에서는 물건을 팔 때라든지 사업을 할 때라든지 친구가 됐었을 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겠고 저는 우리 정부가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정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정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기업들은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엄밀히 말씀드려가지고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K-팝이라든지 이러한 문화들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층은 여성들입니다. 젊은 여성들. 젊은 여성들이 타겟이 되어 있고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그 보편적인 메시지를 좋아해요. 근데 그거를 뭐 아랍 전체가 다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한국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아졌어요. 상당히 높아졌고 한국의 문화가 굉장히 국제적이라는 거에서 받아들여지고 조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다들 막 반가워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중동 국가들이 특히 산유국들이 생각하는 한국은 과거에 산유국들이 생각하는 한국은 70년대에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가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노동자로서. 그러니까 사실은 가난한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나라가 이렇게 변해서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세계에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삼성 핸드폰 만들어내고 이런 거 보면 놀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경탄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한국의 문화가 중동 지역에서 퍼지면서 특히 젊은 사람들 퍼지면서 호감도가 높아진 거죠. 다만 아직까지 한류 문화를 소비하는 층은 젊은 여성들이 압도적이라는 것. 그 부분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요. 모든 아랍 사람들, 모든 중동에 있는 남자들이 다 좋아한다 생각하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너무나 국뽕에 차서
너무 행복한 마음을 과도하게 갖는 것은 정신 건강에 좀 해롭습니다. 네. 저는 그 중동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면 상당히 많은 게 풀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자꾸만 종교적으로 생각을 해서 배타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서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을 배타하고 미워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성격이 나빠지니까 먼저 나의 행복과 감정을 소모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좋은 친구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현명하고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꾸만 중동 사람들을 종교적인 틀 안에서 보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